자, 오늘 판승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평소에 좀 네. 뭐 금요일에 좀 의미를 부여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별로. 아, 평이하게 보내시군요. 그렇죠. 네, 매우 뭐 싱거운 답변. 어. 전 불금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그럼 뭐 불금이라 노래 한 곡 창고 이런 건 별로 뭐 기대하지 않겠군요. 네. 아, 아니죠. 노래는 해야죠. 아, 당연히 해야죠. 아, 또 근데 반전이. 노래방이 있어요? 여기에? 다음에 설치 노래 한번 해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휴대용으로도. 저희 마이크 상당히 좋은 마이크입니다. 아, 네. 그럼 생으로 반주 없이 그냥 하나요? 아, 반주는 저희가 준비해 드리죠. 아. 다음 미리 세팅하겠습니다. 노래방처럼 가사도 나와요? 그것까지 무리일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시황 먼저 하고 다음에 제가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시황 바로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시황 말씀드리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도대체 내가 나는 무슨 짓을 한 걸까 하는 반성의 시간. 반성의 시간. 예, 13F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좋아하는 분들 세 분 내용 정리해 왔으니까요. 예. 그거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뭐 이게 항상 이 그 독수리 오용제들이 매파들이 목요일 날 주로 출동해요. 독수리 블러드 예. 뭐 이런 분들 항상 제가 안 좋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블러드 총재가 최소한 5.25%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최소한 5.25%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메스터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높다. 카시카리 총재는 금리 인상을 멈출 지점 아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 맞는 말이고 일단 인플레가 잡혀야 그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게 뭐 립 서비스성으로 이제 주가라든가 그러니까 인플레가 잡힐 수 있게끔 기대 인플레가 죽게끔 해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래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네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2만 건, 예상 22.8만 건이었는데요. 살짝 작게 나왔고요. 제가 10월 건축 승인 건수 보면 152만 6천 건으로 예상보다 살짝 높았는데요. 1월 달에 189만 9천 건 이후로는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뭐 주택 이제 승인 건수는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되는 조짐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이 이제 그 소비재 쪽에서 세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보면 위드 코로나 시기에 대외 활동 재개 및 인플레이션 여파인데요. 보면 메이시스는 이제 하이엔드 백화점 이제 외관을 봐도 누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보는 백화점 외관을 갖고 있는 고가 의류는 잘 팔렸다고 실적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고가 의류는 잘 팔렸다라는 거고요. 타겟을 보면 타겟은 백화점과 이마트의 중간 어디쯤인데 보면 실적이 안 좋았죠. 그러면 경기 소비재는 좋지 않았다. 의류와 가전이 주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코스트코와는 뭐 다르겠지만 비슷하다고 보면 실적이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는 좋았다. 음식료는 좋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세 가지 나온 실적들을 종합해 보면 네. 위드 코로나로 고소득층의 소비는 좋았고 나가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옷들을 샀고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중산층 소비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음식료는 좋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향후에 경기는 중산층이 이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향후 경기는 부정적이다. 이번 실적 발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또 이게 나오면 또 이게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게 될 것 같아요. 네. 향후 이제 다모다란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누구죠? 3프로에서 다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하워드 제가 막스 하워드 막스도 3번 4번을 돌려서 봤는데 그분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6개월 내로 우리가 지금 침체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6개월 내로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두 분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6개월 이내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럼 시장이 좀 빨리 움직인다면 아마 3개월 안에 우리가 뭔가 이게 진짜 하드 랜딩인지 소프트 랜딩인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근거라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이게 어제까지 시황이었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지금 그 세 가지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정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는 있습니다. 보시면 CPI가 9.1에서 7.7로 낮아졌고요.
요 파란색인데 요 파란색 선이 살짝 꺾인 걸로 보이는 거는 다른 게 원체 변동폭이 커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9.1에서 7.7로 낮아진 거고 요 연두색이 PPI입니다. 원래 PPI가 변동성이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11.3에서 8.0으로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수정했습니다. 1,440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1,341원 제가 작성하는 순간 그 가격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게 과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물가가 안정이 돼서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불안해요. 지금 시장이 다 좋은 쪽으로 얘기가 많이 쏠리고 있으니까 저는 또 오히려 그게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반대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게 경기 침체의 전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싸우겠죠. 경기 침체의 전조냐, 시장 정상화 흐르는 과정으로 가는 길이냐. 근데 과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의 종말은 대부분 경기 침체를 동반합니다. 그것도 심한 침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수요를 지금 그러니까 공급을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으니까 수요를 확 눌러놓은 거잖아요. 수요를 확 눌려놨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재개되지 않으면 눌린 상태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침체가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하드 랜딩인 거죠. 음. 이게 공급이 빨리 늘어서 잡히면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빨리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근데 미국 하는 거 보면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법안들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이런 거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걸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양쪽을 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있는 거는 잘 지켜야 되지만 조금 너무 급하게 좀 달려드는 거는 좀 우리가 상황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된다.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으면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네. 이번에 또 반대 방향으로 쏠림이 좀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조금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다모다란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또 3%에 또 방문하셨던 하워드 막스님. 예, 6개월에 대한 그 기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6개월이 왜 중요할까요? 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딱 정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제 생각하기에는 예.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0.4% 있잖아요. 예. 그럼 꺾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마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뉴스들이나 이런 걸 보면 글로벌 IB들은 1분기에서 2분기를 인플레이션 6에서 5로 떨어지는 구간으로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아, 1, 2분기, 2분기 예. 가까이. 그때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지는데 예. 그 떨어지는 속도나 폭이 얼마나 될지 이거를 지켜보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근데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하워드 막스는 애초에 이게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고 원래 자기 포트는 이미 여기에 다 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포트를 보시면 나중에 예. 한번 보시면 이미 네네. 돼 있어요. 그쪽 집은 예, 그쪽 집, 그쪽 맛집 집안, 있죠? 그쪽 막스 집안은- 집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쪽 하우스. 알겠습니다. 부잣집입니다. 예. 하워드 막스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 맞아요. 부럽습니다. 네, 제가 3%에 딱 있는데 옆에 지나가셨어요. 네. 제가 사진 찍었는데 저를 쳐다봐 줬어요. 박메탈이 굉장히 자상하신 게 제가 평소에 이제 하워드 막스 회장이 워낙 광팬인 거 알다 보니까 네. 인증샷 찍어도 또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막스 인증샷 회장 찍어서 오셨다고. 또 이제 감동했죠. 저희 최파고님한테 또 보내드렸는데 네. 제가 달려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무 중이라 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결국 13F에서 이번에 그 하워드 막스나 캔 피셔 같은 위대한 구르의 포트폴리오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어떤 변화를 좀 키웠을까요? 일단 이게 그냥 말씀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요. 네, 보면서 이제 순서대로 보면서 좋습니다. 말씀드리. 내용이 원체 길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 일단 화면 같이 한번 보시면요. 네, 그 1억 달러 이상 운용하는 운용사들은 이제 분기 말 끝나고 45일 이내로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이제 필립 피셔의 아들인 캔 피셔 그리고 하워드 막스 워렌 버핏 요 세 분인데요. 이름만 봐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 투자 철학을 한번 보시면요.
캠피셔는 성장주 투자자인데요. 제가 느끼기에 역발상 장기 투자자입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본인도 그렇고 성장주를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PSR 지표를 만든 분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근데 PSR 낮을 때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고퍼 주식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의외로 낮을 때 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장 안 좋을 때 사서 장기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하워드 막스 철학을 보면 이분은 본인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난 그레이엄 책을 보고 배운 거라고. 가치주 투자자인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버핏 신께서는 우리 다 알잖아요. 최고의 주식을 싸게 사서 들고 있자. 가치주 투자자고요. 근데 특이한 점이 투자 종목 수예요. 캠피셔는 제가 세다가 지쳤어요. 1000개 이상이에요. 하워드 막스는 400개 이상 가지고 있고요. 워렌 버핏도 50개 이하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이 들고 있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 직원들 이분들이 본인이 직접 이제 운영하시는 분은 아마 버핏밖에 없을 거예요. 다들 맡기거든요. 밑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0명이다. 10개만 사도 1000개죠. 그렇죠. 10명이면 100개씩 사면 1000개고. 네.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투자 종목 수가 이렇게 많은 거고요. 근데 그 조금 특이한 거는 제 기대와 달랐던 게 저는 캠피셔가 굉장히 집중 투자할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토로라를 49년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도 못 파신 굉장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5개 이하, 5개도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1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탑10 종목 비중이 2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의외였고요. 예.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는 52% 탑10 종목이 그래도 52%고요. 근데 하워드 막스는 대형주가 없어요. 전부 다 중소형주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우리 아는 87% 가지고 있고요. 탑10 종목을. 중요한 건 회전율인데요. 캠피셔가 그나마 예상대로 회전율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18%. 이제 100%면 샀다 팔았 1년에 한 번 샀다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회전율이 18%로 이렇게 높진 않았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가 의외로 회전율이 되게 높습니다. 25%입니다. 원래 100% 넘는 게 보통일 텐데 예. 이분들 치고는 자기네들 철학 치고는 제 예상보다 많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편인데 버핏 신께서는 8%죠. 거의 안 합니다. 이분은. 예. 근데 보유 기간을 계산을 해 보시면 캠피셔는 63개월 들고 있고요. 보통 5년입니다. 잡으면. 그러니까 참고가 되겠죠. 우리도 예. 보면서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15개월에서 24개월이에요. 중소형주 사는데 2년을 못 넘겨요. 의외입니다. 버핏은 아시다시피 81개월 이상이 나오고요. 지난 4분기 이제 지금 2분기 기준으로 4분기를 땡겨 보면 캠피셔가 마이너스 21%, 하워드 막스가 12% 대단합니다. 2장이 12%고요. 3분기 대충 계산했는데 하워드 막스는 변동 없습니다. 이 수익률 그대로입니다. 야. 버핏도 그대로입니다. 캠피셔 형님만 좀 예. 깨지셨어요. 49년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63개월만 갖고 계셔가지고 네. 좀 내려가셨네요. 저런 하워드 막스님이 지나갔어. 내 그러니까 옆을. 어마어마한 일이죠.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악수라도 한번 하시지 그러니까 그랬어요. 하이 하는데 지나갔어요. 끝났어. 정말 웅장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예. 예. 다음 거. 근데 생각보다 좀 막 저는 되게 막 노안이실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진 또 않더라고요. 예, 그냥 약간 뭐 늙으셨지만 되게 건장하시고 영한 키도 느낌이실 크시고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되게 젠틀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잡담은 여기까지. 예, 이어가시죠. 예, 이어가겠습니다. 예. 거장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면요. 화면 보시면 캠피셔가 의외예요. 분산 투자를 해놨습니다. 인포메이션 IT죠.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게 26%, 헬스케어가 10%, 금융이 21%, 자유소비자 아마존 같은 거죠. 12%, 에너지가 6%, 커뮤니케이션스가 이제 구글이나 이런 종류입니다. 8%, 트렌드 이게 운송은 2%인데 사실상 거의 없는데 하워드 막스가 있어서 그냥 써놨어요.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하워드 막스 보시면 IT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24%, 의외로 자유소비자가 10%, 에너지가 25%, 운송이 25%. 하워드 막스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금융, 에너지, 운송. 그러니까 전부 다 부채 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배당을 되게 강조하는 느낌이 듭니다. 보면. 예. 그리고 워렌 버핏 보면 아시죠? 애플이 46%, 금융이 24%, 에너지가 12%. 근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금융을 이제 박스를 쳐놨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제일 못했던 거고 제가 가장 반성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성장주 투자자라는 캠피셔조차도 금융의 21%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나 버핏은 뭐 이해가 되죠. 가치주 투자자니까. 근데 캠피셔조차도 21%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분은 현금 대신에 이걸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무다란 교수 표현을 빌리면 절대로 오버밸류 되지도 않고 언더밸류 되지도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시장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데 변동이 작은 현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8대2 포트폴리오하고 비슷했다는 거죠. 왜 나는 하지 않았나 라는 반성을 올해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파구님은 개인적으로 이 세 분 중에 네. 예, 누구를 제일 또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당연히 존경하는 인물은 워렌 버핏인데 제가 가장 많은 도움을 저에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준 분은 아무래도 하워드 막스. 하워드 막스. 네, 회장님이고요. 세 분의 상황이 사실은 조금씩 다 달라요. 이제 워렌 버핏은 운용에 좀 더 집중한 스타일이고 직접적으로 뭔가 그렇게 텍스트를 남기거나 뭔가 조언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워렌 버핏 남긴 책이 없는 거죠. 네, 물론 바이블이라고 해서 어록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쓰신 책은 아닌 거고 예. 반면에 캠피셔는 사람들에게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근데 좀 재미있는 이야기, 좀 엣진 이야기를 하려는 스타일이고 하워드 막스 회장님이 그래도 가장 좀 학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는 분. 그래서 전 단언컨대 월가에 많은 구루들이 있지만 투자 이론을 언어로서 가장 잘 정립해 준 분은 하워드 막스다. 네, 캠피셔 회장님도 물론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약간 좀 엣지 있는 의견, 재미있는 의견들을 좀 나눠주려고 하셨던 것 같고 하워드 막스 회장님은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그걸 잘 정리해 주신 분이죠. 네, 뭐 국내 투자에 대한 생각으로 번역돼 있는 The Most Important Thing 같은 경우에 정말 투자의 명저라고 생각하고 예. 제가 모든 투자에게 권할 만한 그런 책이죠. 네, 위대한 책입니다. 예. 네, 세 분 다 너무 존경스러운 예. 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성향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예, 피셔 SF부터 네. 시작을 할게요. 세 가지 다 가져왔으니까요. 피셔 SF 보면 특징적인 의외입니다. 섹터별 큰 변동 없이 자산 배분하고 리밸런싱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2001년부터 쭉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색깔별로 이렇게 보시면 큰 변동이 없어요. 꾸준히 이렇게 가는 이 모양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스타일이 이제 하도 장기 투자를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PCR셋 내용 보면요. 탑 바이 보면 이제 그 IGB인데요. 테크 소프트웨어 ETF입니다. 이거 하나 0.9% 끼워 넣었고요. 이번에 찰스 슈왑이랑 블랙록드 금융주를 매수했어요. 그리고 월마트랑 스타벅스를 매수했거든요. 소비재를 매수했는데 이 두 개만 보면 PC와 에셋은 보수적으로 현금을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변동폭이 현금과 같을 거거든요. 얘네들이 현금을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탑 셀즈를 보면 이제 텐센트랑 알리바바 등 중국 주식을 매도했어요. 거의 다 매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참 좀 마음이 아픈데요. 어찌됐든 여전히 PC 에셋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 순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오크트리 보시면요. 오크트리는 2017년부터 에너지 투자가 급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워드 막스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2017년 기록해 보시면 유가가 대폭락을 거쳐서 이제 $30, $40, $50, $60 이때부터 2017년부터 투자를 늘리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를 늘렸다가 이제 이분이 2020년 코로나 때 WTI가 마이너스 $40까지 나는 거 역사상 처음이었잖아요. 이때도 줄이지 않습니다. 원유 투자를. 예. 끝까지 가져가는데 보시면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20%대로 예. 꾸준히 가져가고 있어요. 이 주황색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2017년부터 운송 또한 같이 증가합니다. 근데 운송이 아마 이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원유나 뭐 이런 거 이제 이쪽 운송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때 배당률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10%대 배당이 뭐 많이 나왔었던 시기라서 운송 투자도 많이 늘렸었고요. 그리고 금융주는 2008년부터 보시면 꾸준히 그냥 금융위기 때부터 해서 그냥 쭉 있었어요. 항상 계속 이렇게 녹색으로 있었거든요. 네, 오크트리 특징인 것 같아요. 저퍼하고 고배당 중소형주 집중하고 2017년 이후 섹터 변동도 거의 없어요. 이분은 계속 배당주 투자하고 이분 인터뷰에서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연평균 10%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됐다. 복리 10%면 충분하다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분 얘기는 참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참고가 너무 어려워요. 보시면 이제 이 보시면 이게 스파이 풋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시장이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이제 S&P 500을 매도를 가지고 있고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SMH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에도 매도 포지션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분은 자기네들이 노출되어 있는 분량만큼 다 해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은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상위 종목 보시면 이 TRMD가 유조선 등 오일 운송업체거든요. PER이 아직도 7배고요. 배당이 2.21 나옵니다. 아마 거의 PER 3배, 4배에서 산 것 같아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고 이거 CHK가 체사피크 에너지잖아요. 이것도 10%나 들고 있는데 석유 천연가스 탐사 개발 업체거든요. 네. PER 5배가 안 되는 배당이 1.93%. STR도 오일 천연가스 업체고 PER 23배, 배당 8.16입니다.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철학을 좋아하지만 따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분 포트를 보면 네, 그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짧게 첨언하자면 사실 캠피셔가 운영하는 PCIS는 사실 좀 제너럴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알만한 빅테크 위주로 이제 편입되어 있는 거고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은 원래 그 처음에 자본이 만들어졌던 계기는 채권 전문 운용사였고 채권 중에서도 보통 신용 등급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채권들을 좀 더 깊이 파악해서 이건 채권 등급은 낮지만 실제로 상황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된 것들을 저가에 매수하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퀄리티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가격적 매력이 매우 높다면 투자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운용사보다는 퀄리티보다는 가격의 매력에 좀 더 집중한 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장에 좀 소외돼서 가격 왜곡이 이루어져 있는 밸류에 비해서 지나치게 디스카운트되어 있는 종목들을 많이 사모으는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 자체가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리서치의 깊이는 굉장히 깊게 진행돼 있다. 그래서 사실 오크트리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종목에 대한 피킹보다는 그걸 피킹하는 철학 그리고 노하우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좀 더 크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버핏이요. 네. 네. 예. 빠르게. 버핏 씨께서 네.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빠르게 할게요. 네. 금융 섹터는 감소하고 있고요. 버핏은 아우. 소비재도 감소하고 네,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보시면 예. 녹색도 줄고 있고 요 하늘색이라고 할까요? 요것도 줄고 있고 그리고 IT 지속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네요. 당연히 애플이죠. 예. 그리고 에너지가 급증한 거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근데 재밌는 점 아마 지금 시장의 관심 전부 다 TSMC일 거예요. 근데 2019년 5월 13일 날 버핏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13F에 곧 나올 거다. 아마 좀 매수한 게 예상가 95달러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직원 중 한 명이 매수했다. 내가 산 거는 아니다. 나는 아마존의 빅팬이지만 내가 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TSMC도 두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버핏이 매수한다면 이건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네. 근데 직원 매수라면 아마존도 그때 이후로 없었거든요. 여기서 종료일 거고요. 근데 버핏이나 직원이 보더라도 반도체 섹터가 가치주 섹터가 돼버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버핏 매수라면 이거는 TSMC는 IT가 아니라 필수 소비재로 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애플 처음에 투자했을 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플은 이거 IT 회사가 아니고 나는 필수 소비재로 봤다. 이건 변동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만약에 버핏이라면 TSMC도 그렇게 봤겠죠. 반도체는 더 이상 IT가 아니다. 필수 소비재다. 이렇게 필수 봤을 소비재다. 수 있거든요. 예. 반도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네. 여기서 이제 저도 아주 짧게 또 첨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PCIS과 이 버크셔츠는 좀 다르게 보이는 게 버크셔츠 직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버크셔츠는 기본적으로 그 운용을 메인으로 한 곳이 아니라 지주사거든. 비즈니스하는 곳이고 주식 운용에 관해서 의사결정한 분이 현실로 4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 그리고 찰리 먼거 그리고 2명의 부회장분들이거든요. 네. 차세대 이제 회장 후보들이죠. 그래서 직원이라기보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해서 원 오브 댐이 아니라 그 벅시에스웨이 포트폴리오는 그 내분의 의사결정이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봐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직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원 오브 댐 느낌인데 그렇죠. 전혀 아니고 예. 네, 핵심 인력들. 네, 버핏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부회장 분들이시죠. 음. 네, 그분들도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썰틴애플을 통해서 메이저 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 변경을 했는데 이걸 좀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좀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떤 시장에 대해서 종목이나 뭐 섹터가 좋게 보인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건 개인의 성향이고 투자 철학에 따라서 갈리는 거겠지만 저는 확실히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가치주가 좀 어떻게 보면 고평가돼 있고 성장주들이 저평가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가치주 섹터보다는 성장주 섹터가 업사이드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구루들이 하는 걸 보면 일단 자기가 이게 좋은 종목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는 거죠. 롱텀리한 보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목표 밸류를 설정했을 거잖아요. 가격은 아니지만 뭔가 밸류는 설정을 했겠죠. 그 밸류를 설정을 했으면 그 밸류가 올 때까지 매크로 지표는 물론 이제 하워드 막스 같은 거는 해지를 하지만 대부분 해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꾸준히 참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는지 내 처음 아이디어하고 같은지 이거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철학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 3프로TV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이벤트가 있었던 게 하워드 막스 회장님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그 하워드 막스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주식 투자는 타임 보유 기간이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솔티네프 같은 보유 기간을 보면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구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중요한 건 사실 우량한 기업을 투자하는 픽도 중요하지만 그걸 충분히 보유했는가가 성과에 매우 중대하다. 네, 그게 썰틴F에서 우리가 주는 중요한 시사적으로 저 역시 공감되는 부분이라서 네, 공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뭐 불타는 금요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통 붉은 가족분들과 보내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또 저희와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뭐 4,800여 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운 밤 되십시오. 예, 주말 잘 네.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황 정리했고요. 시간이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저희 바로 2교시 넘어가서 저희 김경호 위원님 와 계십니다. 최근 중국 시장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한 판단 어려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같이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와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네르.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